시청자들께서 조현병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질문입니다. 같은 직장을 다니는 동료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의학 상식이 있을까요? 네, 조현병을 앓으면서 회사에 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기능이 좋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현병을 앓으면서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보통 사람과 똑같이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자라고 해서 주위에서 특별히 봐주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오히려 그분한테 오히려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과 똑같이 대해주고요. 가끔씩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옆에서 도와주고 지원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시청자 질문입니다. 과외를 받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평소 조울 증상도 있어 보이고 수업 중에 희죽희죽 웃는 행동도 자주 보입니다. 가끔은 제가 하지 않은 이야기를 부모님께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혹시 조현병일까요? 네, 중학교 학생인 경우는 조현병으로 진단하기에는 조금 나이가 아직 이릅니다. 대개 조현병으로 진단을 하려면 18세가 지나야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보이는 증상은 정신병적인 증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병원에 빨리 가서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청자 질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조현병을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이세 계획을 세워도 괜찮을까요? 네, 조현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가진 분들이 아마 걱정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조현병이 유전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조현병이 유전된다기보다는 조현병으로 발병할 취약성이 유전이 되는 겁니다. 뇌가 취약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하겠죠. 조현병에 걸릴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요소, 거기에 덧붙여서 그 취약성으로 인해서 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 스트레스 이길 수 있는 튼튼한 뇌를 만들면 되니까 걱정할 필요 없이 이세를 가져도 된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최근에 저에게 다니는 환자분 한 명이 임신을 해서 아기를 놓고 몇 개월 되지 않는 아기를 외래에 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데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참 의사로서 큰 보람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네 번째 시청자 질문입니다. 아들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데 약을 먹지 않으면 환청과 환시로 고통스러워합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 중에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네, 조현병은 재발이 가장 문제입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약물을 복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조현병의 예후 중에 3분의 1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분의 1은 잘 지내고 원래 생활대로 기능대로 다시 회복을 합니다. 3분의 1은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잘 지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약물을 중단하면 다시 재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물을 꾸준히 복용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안타깝게도 약물을 복용을 하지만 좀 증상이 남는 경우 또는 그분들 중에 일부는 치료가 별로 안 되는 경우 약물의 반응이 떨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분의 1 법칙에 의해서 예후가 결정이 되는데 점점 약물이 좋아지고 또 생활 습관이나 여러 가지 뇌를 건강하게 하는 스트레스 관리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경과를 좋게 하면 충분히 사회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병이 생겼는데 물론 증상들이 환청을 가지고 있고 또 피해망상을 가지고 있어서 입원 치료를 하고 2, 3개월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증상이 남아 있었지만 꾸준히 외래 치료를 해서 굉장히 좋아졌어.
현재는 모 대기업의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반 사원처럼 그렇게 잘 지내는 경우가 있고, 아직도 외래를 와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맞으면서 거의 일상생활을 일반 사람처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을 건전하게 하고 뇌를 튼튼하게 하는 생활을 하시면 충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